작년 10월에 이제 매출 2만 원, 아 진짜? 최근에는 3천 넘으셨는데 3,900. 그렇죠. 3천 매출에 순이익 2천이면 진짜 이런 마진 처음 보긴 하거든요. 본인 스스로도 근데 성실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. 그쵸. 저는 오, 네. 사실 성실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재수는 안 하셨어요? 삼수했죠. 아 진짜요? 네. 그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. 네. 삼수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. 패션 쪽으로 갔다가 패션 쪽? 삼수를 하고 네. 이제 그 학교를 패션 쪽으로 들어가서 아, 디자인 쪽이었어요. 네. 패션 디자인 쪽이었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네. 학벌에 대한 무시를 좀 많이 당했어요. 아 다니면서 네. 근데 제가 그때는 막 학벌에 대한 그런 게 없었거든요. 뭔가 스펙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도 없었고. 네.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뭔가 20대 때는 약간 스펙이 되게 저희 20대 때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자격지심 생기고 그쵸. 괜히만.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그대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대기업 들어가니까 별게 없네. 월급이 너무 적네. 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인 거죠? 그쵸. 가서 그럼 몇 년 다니신 거예요? 3년. 그럼 그래도 졸업반 4학년 졸업 예정일 때 바로 취업이 되신 거예요? 그쵸. 이제 졸업 예정부터 취업을 해서.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제 공대 나왔는데 공대 전공 살려 안 가고 네. 전 영업으로 갔어요. 영업이 재밌기도 해서 들어갔는데 네. 이제 약간 제 온라인 사업 할 때 네. 조금 이제 고객들을 설득을 하잖아요. 상세 그쵸. 페이지에서. 네, 맞아요. 그때 조금 적용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해요. 뭘 영업하는 거죠? 아이템을 여쭤봐도 돼요? 정확히는 이제 원자재.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치킨 싸움이었어요. 있는 거 밀어내고 저희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싸움이었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완전 부딪혀서 해야 되는 영업이거든요. 이 제품이 뭐가 좋다라는 장점만 계속 나를 처음에 약간 신입사원 때 그렇게 했었어요. 근데 안 되더라고요, 영업이. 그렇죠. 그냥 설명만 하면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제품의 스펙보다는 그 포인트를 좀 건드려줘야 되더라고요. 사람마다 이제 뭔가 그렇죠.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을. 그래서 그거를 저 온라인으로 좀 녹여내서 아, 그렇게 조금 설득하기 쉽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상세에 나름 녹아져 있겠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회사는 얼마 정도 다니셨어요?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3년. 3년이면 이제 딱 그럴 때잖아요. 이제 회사 업무도 어느 정도 몸에 있고 나가기가 딱 쉽지 않을 단계잖아요. 뭔가 이제 결심하기도 어렵고 나가곤 쉽지만 함부로 건들 수 없는. 맞아요. 네. 이게 마약이라고 하잖아요. 그쵸. 월급이. 네. 근데 그 마약은 뭐 되게 잘 안 해봤지만 마약은 되게 좋아야 되는데 네. 이게 마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. 월급이 참는 게. 그만큼 힘드셨구나. 이게 따져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월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네. 한 달로 이제 30일 치고 나누면 하루에 10만 원 꼴이잖아요. 네. 근데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건데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뭐 거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. 하루에 10만 원을 12로 나누면은 9천 원 꼴인 거죠. 요즘 최저시급이 8천 얼마잖아요. 그래서 가성비로 봐서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할 때 그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랑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동기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좀 결심을 했죠. 성취감 이런 게 좀 약해지긴 했나 봐요. 뭔가 그 일로서 뭔가 재밌으면 돈을 떠나서 계속 했을 텐데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뭔가 이제 원래는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했었어요. 처음에 스토어 시작을 한 거. 원래 본업하면서 네네. 뭔가 수익을 좀 더 늘려야겠다 그렇죠. 해서. 뭐 한 달에 솔직히 50에서 100 정도만 더 벌어도 연으로 따지면 거의 연봉이 1,000만 원 올라가는 그쵸. 거니까 네.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예요.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되게 마케팅 활용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제 매출이 점점 올라가니까 되게 재미도 많이 붙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좀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길게 봤을 때 나중에 저희가 나이가 막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그때는 온라인 사업이 더 활성화 될 거고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에 있다가 이제 50대 때 만약에 퇴직을 하면 뭘 할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제가 아이템을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내공이 생기면 나중에 할아버지 돼서도 팔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저한테 뭘 줘도 팔 수 있을 거고 저는 약간 이렇게 정통파예요. 약간 잔 스킬 이런 걸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게 딱 박혀있는 셀러라서 그런 상세 페이지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도 쓰고 약간 거의 혼을 갈아 넣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종류의 좀 셀러예요 제가. 그렇죠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른 게 일단 품목이 적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 있죠. 처음에 접하신 계기는 뭐예요? 계기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제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. 그렇죠. 돈도 별로 안 들고 사실은. 수수료도 얼마 안 들고 이제 뭐 사업자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네. 언제 하신 거죠? 작년? 10월. 작년 10월이요? 근데 올 1월 매출이 50만 원.
그 전까지는 그럼 거의 미비했던 거예요? 그렇죠. 작년 아, 10월에 이제 매출 2만 원. 아 진짜? 그래도 하나 팔렸네요? 한두 개 팔렸네요? 그때 하나 팔렸죠. 처음 올릴 때 제일 고민이 뭘 팔까잖아요. 그때는 선택 기준이 그냥 내가 아는 분야였어요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싱 고민 많이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떤 거 팔아야 될까 하는데 저는 딱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대분류는 그렇게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. 대카테고리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. 네. 근데 이제 그 소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 경쟁률도 봐야 되고 그 아이템을 똑같이 제대로 파는 사람이 있나 그쵸.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쵸. 보면은 도매매나 이제 그런 도매 사이트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. 그쵸. 근데 잘 들어가 보면 제대로 파는 사람이 몇 없어요. 사실 다 복사붙이기로 많이 팔고 그쵸. 아이템 구성도 그대로 팔고 그래서 뭐 썸네일 차별화, 뭐 상세 페이지 차별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제품 구성을 아예 다르게 전 하거든요. 괜찮네요. 그래야 아이템 요즘에 카테고리 비교 그 매칭도 안 걸려요. 맞아요. 그냥 탈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. 대카테고리를 정하고 나름 이제 구성을 잘 짜시는 거군요. 이제 뭐 이거랑 이거랑 엮는다거나. 맞죠. 그때 소싱은 그럼 그 오프라인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도매매로 하신 거예요? 도매국. 아 진짜요? 지금도 그럼 도매국? 지금도. 아 진짜요? 그러니까 도매매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. 도매매 제품도 하고 도매국. 이제 남들 다 아는 도매 사이트에서 하고 있어요. 유별나게 그 오프라인 영업 실력을 가지고 막 공장을 직접 찾아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온라인 도매 저랑 똑같은 제품을 같이 파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품목으로 치면 그럼 지금 상품 수가 몇 개 정도 되세요? 정확히는 21개인데 아 진짜요?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14개, 15개는 네. 새싹이랑 씨앗 때 아, 그때 연습하던 거고 네. 이제 뭔가 제대로 올린 제품은 한 6개? 6개가 지금 주력 제품이에요? 계속 돌면서 매출이 나왔어요. 진짜. 근데 어마어마합니다. 매출이 어쨌든 최근에는 3천 넘으셨는데 3,900. 그렇죠. 매출로 치면 사실 좀 높은 건 아닌데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마진이 높아서. 그렇죠. 3천 매출에 순익 2천이면 진짜 이런 마진 처음 보긴 하거든요. 3천에 2천이 넘어. 와 이게 되나요 진짜? 이게 되게 다양한데 마진이 30%에서 90%까지 있어요. 최저를 30으로 잡으시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아예 세금 다 떼고 아 지금 세금까지 고려해서 다 떼고 원가 기준으로 네네 그렇죠. 1,000원짜리면 나한테 세금 떼고도 300원 남게. 그렇죠. 근데 사실 저는 사실 마진 퍼센트도 중요한데 네. 저는 10,000원 이하 남는 건 안 팔아요. 무조건 10,000원 이상 남는 것만 팔아서 그 객단가가 사실 낮은 단가는 많이 없고 보통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10,000원 이하대로 소싱해서 네. 한 30,000원대로 팔 수 있는 그쵸. 이런 게 좀 베스트인 것 같아요. 그때가 이제 그래도 결제를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고 그쵸. 마진도 괜찮은 편이고 맞습니다. 고생한 거 대비해서 잘 나오는 딱 가격대. 네네. 처음에 그럼 혼자 찾았어요? 어쨌든 도매국을 막 뒤져야 되는데 네네. 그런 거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혼자 찾아보신 거예요? 요즘에 진짜 다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아 진짜요? 그걸로 이리저리 어쨌든 정보를 습득해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차오따마고치 막 엄청 많은데 다 파는 방법이 다 달라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습득을 해서 제가 써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제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공식화를 좀 한 것 같아요. 나름 이제 공식도 있으세요 그러면? 그러니까 저만의 공식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품만 늘리면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힌다는 확신이 들었으니 다음 달에 퇴사를 결심한 거겠네요. 그렇죠. 근데 힘들어요 소싱하는 게. 그쵸. 이게 제품 업로드하는 저는 제일 적게 걸려도 2주. 아 진짜요? 많으면 한 달도 걸려요. 촬영 진짜 다 하고,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잡고 진짜? 막 무슨 뭐 태그나 막 디스크립션 이런 거 다 빼고 상세 페이지만 만드는데 그렇게 걸려요. 와 그럼 도매국 공급사는 진짜 좋아하겠다. 그 공급사는. 그렇죠. 그럼 근데 계속 저도 팔아주니까. 네. 제가 그 마진 90% 나온다는 한 제품이 네. 그게 이제 원래 도매매랑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오다가 네. 품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. 주문 넣었는데. 네, 이게 하루에 주문이 제가 요즘엔 그러니까 원래 평균 한 3-40개에다가 요즘에는 한 150개 이렇게 들어와요 주문이. 네네. 들어오는데 그 주문을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품절을 처리하면 저는 매출이 확 그렇죠. 깎이잖아요. 네. 좀 생각을 했어요. 이거 지금 이런 판매 추이를 봤을 때 요건 내가 생산해도 되겠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요 90% 남는 마진 제품은 제가 생산한 제품이에요. 그렇죠. 지금 이미 생산도 하셨어요? 근데 생산 이제 얼마 전에 한 150개, 200개 했는데 그것 또한 바로 다 팔려서 또 재생산 들어갔고. 국내 생산이에요? 네, 국내 생산. 그렇죠. 약간 어떻게 보면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제품이니까 네. 기존에 본 제품보다 조금 더 약간 이제 리뉴얼하고 개선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걸 또 이제 스토리텔링 좀 하고. 예상이 가는 게 일단 상세 들어가면
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살만한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그렇죠. 배치를 하셨을 것 같은 이미지가 네. 조금 그려지거든요. 그게 되게 약간 그 제가 많이 쓰는 스킬 중 하나인데 그게 저는 약간 제 나름대로 거미줄이라고 해요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유입이 제일 많은 제품에다가 해야 효과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네이버 로직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. 그 로직 바뀐 게 이제 그런 구매랑 리뷰 건수보다 이제 그런 트래픽 인기도 클릭량 그 점수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클릭량이랑 그런 인기도 점수 올리는 이제 링크 복사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내 제품 검색해서 나오는 쇼핑 목록에서 네.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복사해서 그 단축 URL 줄이면 그거를 그쵸. 클릭하면 인기도 올라가잖아요. 그 방법으로 좀 많이 써서 네. 구매가 굳이 안 일어나도 네. 인기도 점수 받아서 상위로치를 시킬 수 있게. 초반에 당연히 지금처럼 자리가 안 잡혔잖아요. 그쵸. 상품을 정하고 뭐 월 매출 2만 원 나올 때 그때까지 리뷰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모으셨어요? 아 근데 그 2만 원 나올 때는 리뷰 그런 쪽으로 아직 생각도 못했고 그냥 네. 그 한 3달 정도는 네. 그냥 이제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,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. 그래서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했어요, 진짜. 잘 파는 셀러들 네. 거. 그럼 뭐 물론 제가 전문 카테고리니까 네. 그 카테고리에서 진짜 뭐 키워드별로 다 검색을 해서 1등에서 뭐 한 6등까지 그러니까 진짜 그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전개를 했고 GIF를 어떤 식으로 썼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서 이제 저 공식을 만들어서 네. 한 3달 동안 진짜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공대로 갔으니까 그래도 뭔가 컴퓨터 쪽 이해력은 확실히 있으셨겠네요. 뭔가. 어떤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그냥 호스팅 개념도 없이 시작하신 거예요? 아무것도. 아 진짜요? 네. 진짜 대단한 게 그거 인문계열에서 배우는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계속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을 이걸 온라인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되나요?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마케팅 책도 한번 본 적이 없고 아 진짜요? 네. 오. 저는 진짜 그냥 벤치마킹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그쵸. 처음 할 때 그래서 저도 사실 2등을 좋아하는 이유가 1등 있으면 계속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. 그쵸? 맞아요. 한국이 또 잘하기도 하고 맞습니다. 정말 잘하는 셀러는 계속 쫓아만 가도 그래도 그러다가 저는 이제 가끔 제가 1등을 할 때가 저는 되게 불안하거든요. 이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을 때. 그렇죠. 그래서 2등이 때론 그런 게 편하죠. 네. 근데 또 그래도 경쟁하면 또 재밌기도 하고. 저도 막 카테고리에서 이제 보통 완전 초대형 키워드로 1페이지 다 첫 번째 있다가 네. 한 이 다음날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확인해서 2등으로 내려가시면 막 그때 막 맞아요. 세상이 무너지는 주력 제품이 그렇게 네. 되면 맞아요.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면 진짜 제품만 늘리면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? 제품을 늘리기가 힘들어요. 그래도 하나 하면 한 달에 하나씩만 해도 네네. 그렇죠. 이 팔찌를 똑같이 파는데 약간 잘 못 파는 스토어들 있죠. 그런 걸 같이 묶어서 제 스토어, 네. 뭐 예를 들어 B 스토어, C 스토어, D 스토어랑 같이 이렇게 올려줘요. 그럼 누가 봐도 들어가도 제게 제일 좋거든요. 그렇게 했더니 구매가 생각보다 많이 아 일어나죠. 그렇죠. 그 B, C, D 스토어가 제 거였을 거예요. 그냥 올렸을 테니까. 아니야. 아 그렇죠. 그렇게